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도 또 14회차 간단하게 복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 대해서 프로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 영상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이 주력픽이 좌측의 주력픽이 적중을 했고요. 우측에 있는 픽 같은 경우에는 부주력이었고 일요일에 이제 프로토 경기들이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4회차 결과인데요.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은 2월이 됐고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2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예측하지 못했었던 결과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2월이 됐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대 대구의 경기. 이 경기는 세징야가 대구에서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과는 좌측의 이 초안이죠. 초안에서는 9개가 적중이 됐고요. 우측에 독시픽 같은 경우에 7개 적중이 됐습니다. 1번 경기는 세징야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 상대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강원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의 승은 보지 않았고요. 승과 무승부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강원의 이런 결정력과 대구가 강원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이 나왔죠. 그 독시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승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서 적중을 했었는데 초안에서는 적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대 포항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좀 이변으로 생각했던 경기였었고 포항이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이 최근에 연패하고 있는 부분은 불안하긴 하지만 전방에서의 박주영도 결과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또 뭐 나상호나 뭐 조영욱 이렇게 또 제로토 형태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포항이 이 경기는 오랜만에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변으로 이제 서울의 패를 가져가서 적중이 됐었습니다. 3번은 이제 성남대 광주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성남의 승 쪽으로 계속 봤었던 경기였었죠. 광주가 뭐 최근에 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 중원에서의 이찬동이라든지 아니면 엄원상 그리고 김종우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나 이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의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성남이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득점이 좀 이른 시간에 뮬리치가 역습에서 2골을 넣으면서 뭐 그 결과 중에는 이제 뭐 퇴장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2골을 성남이 이른 시간에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승리를 했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일단 이 독시픽에서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봤었습니다. 4번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픽을 헤타페 승으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했지 카디스의 승은 아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무승부도 좀 고민을 했었지만 헤타페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연무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헤타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헤타페의 승으로 갔었는데 물론 찬스들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카디스 역시 찬스들이 있었고 헤타페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카디스가 승리하면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5번은 빌바오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안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알라베스 사이드로 좀 생각을 했었다가 이 빌바오가 그래도 주중에 경기가 있었긴 하지만 알라베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빌바오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 초안과 독시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이변으로 좀 가져갔었죠. 이변으로 좀 갔었던 부분은 빌바오가
다음 주에 있는 컷 경기 결승전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중에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로테이션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라인업 보니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베스가 무승부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6번은 처음에는 제가 레반테 승으로 좀 생각을 했었다가 동기부여적 측면이나 배당이 에이바르가 좀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을 보고 이 경기는 에이바르의 승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바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안대가 좀 적중했죠. 경기력대로 이제 레반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적중을 하긴 했지만 초안과 비교했을 때 다른 픽들에서는 에이바르 쪽 사이드로 봤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를 했던 픽들이 많았습니다. 7번은 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최종 픽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레알이 이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일단 전반전 초반에 이제 두 골이 들어가면서 그 두 골 들어간 순간에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이 경기는 역전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고 있었던 레알이고 우승 경쟁을 하는 두 팀이었었는데, 레알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면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 8번은 이 경기도 좀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초안 때는 좀 지워서 적중이 됐었는데 일단 수원 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불안했던 점은 수원이 중원에서의 고승범과 김민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이었었고, 제주의 최근에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좀 나쁘지 않아서 이 경기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가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일단 초안 때는 좀 지우면서 적중을 했지만 다른 픽들에서는 대부분 수원 사이드로 갔었기 때문에 적중해서 실패한 픽들이 많았습니다. 9번은 이제 수원FC의 단통패로 모든 픽에서 이제 단통패로 가져갔었는데, 이 경기는 좀 위험했었습니다.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었고, 전반전에 이제 김태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원이 유리했던 상황이었었고, 후반전에도 유리했던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울산의 역습으로 득점을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10번은 전북의 승무 투픽으로 좀 이 경기를 좀 개인적으로 이변을 봤었는데, 일단은 승까지 좀 이변으로 무승부 단통무를 좀 생각하다가 승까지 받쳤었던 부분은 최근에 K리그가 이번 시즌에 좀 정배당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전북의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근데 폴더를 좀 아깝게 쓴 경기죠. 11번은 제가 좀 이변으로 봤었던 경기였었고, 배당에서의 확률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아예 오사수나의 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비아레알이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고, 그리고 이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연승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비아레알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을 봤을 때 오사수나가 공간을 노리는 모습에서는 저는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변으로 비아레알의 패를 가져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12번은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 경기. 이 경기는 초안 때는 좀 지웠었죠. 근데 이번 회차는 좀 초안 때 지웠었던 경기들이 좀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지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로파가 아니라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고, 발렌시아가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시에다드를 만나서 5연승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봤었고 적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13번 경기는 바이아돌리드 대 그라나다. 이 경기는 그라나다의 승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아돌리드가 홈에서
뭐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내기에는 바이아돌리드의 배당이 너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라나다가 승리하면서 적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 쪽인 확률도 일단 승패 쪽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경기력에서도 이변이라면 베티스의 승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승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승패 방향으로 생각했었던 경기였었는데 방향이 틀렸죠.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은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또 K리그와 라리가의 조합이라서 다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토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들 경기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 대 미넨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3대2로 이겼고요. 상대 전적에선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무승부 쪽을 좀 가리키고는 있는데 일단은 배당에서의 과거 동일 배당 자체가 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키뇨스, 디알로, 쿠르자와 이카르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미넨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보아탱, 고레츠카, 레반도프스키, 나브리, 코망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미넨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1차전에서 패배를 했었고 미넨이 그래도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는 점이 있어서 이 경기 좀 미넨에게 정배당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미넨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변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뭐 이카르디나 마르키뇨스 이런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긴 하지만 미넨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나 나브리 이런 공격진에서의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라인이 그다지 높게 형성되지 않을 텐데 미넨이 그것을 노리기에는 레반도프스키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이라서 3.5점이라면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오버에 가깝지만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이 경기를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고 미넨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승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1차전에서는 2대0으로 첼시가 이겼었습니다. 1승을 하고 있고요. 배당의 세유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 크리스텐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원정에선 4연승을 하고 있고요. 마르티네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포르투는 지난 경기에서 마레가라든지 이런 주축 자원들의 공격진에서의 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 오고 나서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는 항상 좀 공격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포르투가 체력적인 안배도 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언더독의 반란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첼시가 결과적으로는 진출을 할 것 같지만 좀 이변으로 무승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1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0대 0의 무승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는 말씀드렸듯이 0대 0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1차전에서는 1대 3으로 레알이 승리를 했었고요. 리버풀이 레알 상대로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리그 기준으로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마팁과 반다이크, 핸더슨, 커티스 존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란, 라모스, 카르발, 바스케스, 아자르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선 무와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 리버풀이 좀 정배당을 받았고 레알이 엘클라시코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벤제마라든지 아니면 비니시우스 그리고 중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리버풀이 일단 홈에서 연패를 리그에서 끊어냈다라는 점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리버풀이라서 레알이 결과적으로 진출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이 경기는 일단 잡아내는데 2점차 이상의 승리보다는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리버풀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레알이 조금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 형태를 좀 노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레알의 수비가 지금 라모스와 바란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 역시 반다이크나 마팁이 없고 중원에서 핸더슨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로 1점 차의 리버풀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1차전에서 2대 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1승 2패를 두 팀이 맞대결을 해서 하고 있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자가두, 비첼, 산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9연승을 하고 있고 아구에로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를 의심하지 않는 부분은 일단은 중원에서의 도르트문트의 비첼이 없는 부분 그리고 전방에서의 산초가 없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리즈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데브라이너라든지 어느 정도 워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이 교체로 투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결장을 하면서 좀 체력 안배는 조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일단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도 물론 중요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그런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적으로 좀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본다면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경기력에서는 우위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력을 봤을 때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리즈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베스트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점과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점차 이상으로 의외로 이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선제골 넣게 되면 대승을 할 경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승리, 2번은 첼시의 언더, 3번은 리버풀의 오버, 4번은 도르트문트의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4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주력 픽이고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첼시의 언더, 두 번째는 리버풀의 오버, 이렇게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갔고 2.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승리, 두 번째는 도르트문트의 패배, 세 번째는 리버풀의 승리,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네,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고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첼시의 무승부, 두 번째는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리버풀의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개의 픽을 공유를 드렸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